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에 처한다라는 재판장의 주문으로 1년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국정농단 사건.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장차관 등 관련자 50여 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은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초동 법원청사 주변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시위 현장엔 관이나 작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와 김세윤 재판장을 겨냥한 다소 과격한 퍼포먼스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세윤 판사, 당신은 분명 오늘 이 선고 재판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오전부터 차량 출입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행로도 통제하는 등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 또한 40개 중대 3천여 명을 배치했는데요. 징역 24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며 지지자들은 대성통곡했고 다소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검찰 측에선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3차장이 직접 출석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야 할 피고인석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선 변호인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사법 체계를 부정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 보복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중형을 선고한 건요, 뇌물이 결정타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23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 그리고 롯데의 재단 출연금 70억 원, 그리고 삼성의 승마 지원 72억 원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코어 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 36억 3,400여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 말세필과 그 보험료 등 부대 비용을 피고인과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금액으로 하면 36억 5,900여만 원입니다. 문제는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의 뇌물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뇌물을 36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7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요. 결국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등은 항소심에서 또 한 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의 최종 지휘자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건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편가르기 했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신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더 씌운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처럼 딸 대통령 박근혜 역시 국민들에게 일종의 주홍 글씨를 새겼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컨텐츠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CJ 이미경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또한 유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실행에 옮긴 조원동 전 수석보다 지시를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을 따라다니던 최태민 일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난 이후 스스로 그녀의 존재를 시인했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계의 담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담장도 최순실 씨에게는 낮췄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최 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라 생각했다라고 했고, 또 구속 후에는 최순실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이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법원 역시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를 자신의 이권에 이용한 최순실이 공동정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선고 30분 전인 1시 반부터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유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선고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입니다. 끝으로 18년 잠기 집권의 대통령의 딸이자 퍼스트 레이디로서 또 총탄의 부모를 잃은 뒤 18년 칩거 후 정계에 복귀해 화려한 정치 인생을 살아온 대통령 박근혜의 영역의 세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인생은 제가 바랬던 거지만 운명이, 제 숙명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죠.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는 또 권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권력의 무상함이라든가 그런 권력의 속성이라든가 이거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운명이라는 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